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책으로 치유하는 시간, 김세라 지음. 세계 문학으로 읽는 상처 테라피.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길을 나는 책 속에서 찾았다. 네, 이런 부제에 어울리게 유명한 문학책 속에 주인공들과 글들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받고 치유할 수 있는지 좋은 글들이 정말 많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책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자, 유명한 또 책이죠. 상실의 시대에 관한 글입니다. 상실감을 떨치지 못하면 삶의 늪이 되어버린다. 네, 상실의 시대 읽으셨던 분들 잘 한번 특히 들어봐 주시고, 상실의 시대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는 사람을 잃은 처절한 상실의 고통을 보여주며 상실감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고교생 와타나베와 기즈키는 서로에게 유일한 동성 친구다. 와타나베는 평범한 가정 출신으로 독서와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성향을 가진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다. 기즈키는 아버지가 치과 의사로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명석하고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재능을 가졌으나 냉소적인 면이 강해 사교적이지 않다. 나오코는 기즈키의 여자친구로 셋은 함께 어울려 다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기즈키가 자살하고 그들의 추억은 17세에서 멈춘다. 대학생이 된 와타나베는 도쿄에서 학교를 다니고 역시 도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나오코와 다시 만난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 같지만 보통의 연인들보다는 친구 같은 관계로 만남을 이어간다. 그러나 나오코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요양원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와타나베는 같은 강의를 듣는 미도리의 활달함과 적극적인 성격에 끌려 만나게 된다. 이들은 자주 만나지만 연인이라고 규정짓지 못한 상태로 친밀해진다. 와타나베는 요양원에 있는 나오코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몇 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여 며칠씩 지내다 온다. 그러나 병이 악화된 나오코는 결국 자살한다. 기숙사에서 와타나베와 유일하게 가까이 지내던 나가사와 선배도 외국으로 떠나고 이제 그에게는 미도리만 남는다. 이렇게 소설은 끝난다. 이제 와타나베, 나오코, 미도리의 마음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와타나베는 기즈키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되어버렸다. 둘은 함께 당구를 친 후 헤어졌고 집으로 돌아간 기즈키는 자살했다. 와타나베는 몇 시간 전까지도 같이 있었던 친구가 죽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기즈키가 왜 죽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남겨진 와타나베는 기즈키와 관련된 전부를 잊으려고 한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겠다고 결심한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기즈키와 연관되어서 떠오르면 어김없이 상실의 고통 속을 헤매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와타나베는 빨리 고향을 떠나고 싶어 했고 실제로 떠났지만 새로운 곳에서도 모든 것과 거리를 둔다. 대학기구의 주도권 변경을 요구하는 동맹 휴학 요구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동맹 휴학을 선동하던 학생들이 다시 강의실에 들어와 출석에 대답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어쩔 수 없이 학점을 따 사회에 나가 비열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경멸한다. 그는 점점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상실의 후유증이 그를 그렇게 몰아간 것이다. 원래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친한 친구의 자살을 겪은 후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와타나베는 더 이상의 친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숙사의 나가사와 선배와는 가까이 지낸다. 겉으로 보기에 둘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나가사와는 부자 아버지를 가졌고 잘생기고 무엇을 해도 잘하는 능력자로 대학에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사람들의 추종을 물리치지 않으므로 어딜 가든 사람들 속에서 군림한다. 그러면서도 속물이라서 뛰어난 화술로 여자들을 매료시키고 즐길 수 있는 것은 전부 즐기며 도덕성이나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내면은 음울하다. 그래서 후배인 와타나베가 정신적 결핍 속에 있음을 알아본다. 와타나베는 나가사와 같은 부류의 인물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에게 호감을 갖는다. 이유는 나가사와 같이 정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가사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이나 결점을 전혀 감추지 않고 무엇을 하든 거침이 없다. 와타나베는 나가사와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말과 행동을 보며 신선함을 느낀다. 그러나 그가 나가사와에게 빠져든다거나 그를 추종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다른 관계보다 조금 가까울 뿐이다. 그것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나가사와도 마찬가지여서 이 둘의 관계는 헤어지면 잊히는 현대사회의 허무한 인간관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와타나베는 이런 관계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데 이는 그가 의도적으로 내면의 감정들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큰 상처를 경험하고 나면 와타나베처럼 행동하게 된다. 외부 자극에 둔감해지거나 의도적으로 둔감하려고 한다. 감정을 느끼지 않음으로 해서 고통을 덜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쓸쓸함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밖에 없다. 와타나베는 가을이 시작되는 어느 날 오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들이 정말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만 그들을 보며 쓸쓸함을 느낀다. 기즈키의 여자친구였던 나오코는 마치 높은 곳에서 외주를 타고 있는 것처럼 삶 자체가 불안정하다. 17세 때 경험한 기즈키의 자살은 그녀를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 나오코는 더 오래전 언니의 자살을 목격했었기에 그녀가 경험한 두 번의 죽음은 그녀의 삶에 짙은 어둠을 드리웠다. 그녀는 기즈키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다. 12살 때 키스를 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짝으로 성장했으며 성에 관한 서로에게 열려있고 자아까지도 공유했다. 성장기에 겪게 되는 성과 자아에 대한 혼란도 둘은 함께 했으므로 성장통을 심하게 겪지 않았다. 나오코는 기즈키가 죽지 않았어도 어차피 둘이 함께 있으면서 불행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우울함을 갖고 있는 상대를 동시에 알아봤고 그것이 사랑이든 우정이든 둘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그 결합은 외로움을 지우긴 했지만 다른 곳에 시야를 돌리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성장 과정에서의 감정적인 기형 때문에 사회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이며 나오코는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적 고통이든 육체적 고통이든 고통을 겪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성장통을 겪게 된다. 그것을 겪는 순간에는 한없이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전보다는 성숙하고 단단해진다. 그러나 나오코와 기즈키는 어린 시절 만나 서로에게 너무나 의지한 나머지 건너가야 할 과정을 잃어버렸고 그것이 오히려 삶의 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은 축복이다. 평탄하게 살면 알 수 없는 것들을 배우기 때문이다. 또한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경험들도 꼭 배워야 할 과정이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불균형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사회성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 와타나베와 나오코는 기즈키의 죽음으로 인해 공통의 상실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갖고 있다. 그러나 둘의 차이점은 와타나베가 자신의 껍질 속으로 들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단단해지고 있었다면 나오코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나오코는 그 점을 부러워하며 와타나베를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어한다. 언니의 죽음 후 나오코에게는 기즈키와의 관계가 성장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그녀에게는 와타나베가 바깥 세상과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고리가 된 셈이다. 하지만 와타나베는 그 자신도 세상을 향해 벽을 만들고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뿐이므로 그녀에게 더 이상의 무엇을 줄 수 없다. 이들은 서로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커다란 상처를 가진 상태였으므로 서로에게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한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결코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알 수 있다. 극복하지 못한 상처는 성숙함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와타나베에게 다가오는 미도리는 어쩌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인물일 수도 있다. 이 소설의 인물 중에서 미도리는 가장 현실적인 인물이다. 그녀처럼 상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삶은 좀 수월해질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은 가정식 요리를 먹고 싶지만 어머니가 집안 살림에 전혀 관심이 없어 용돈을 모아 요리 기구들을 구입할 정도로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다. 친구들이 용돈으로 드레스나 구두를 살 때 그녀는 돈을 모아 냄비, 프라이팬 등을 산다. 브릿지어 살 돈으로 달걀말이용 프라이팬을 사야 하는 현실이 누구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녀는 브릿지어 하나로 버티면서 달걀말이의 완성의 의미를 둔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거짓말도 잘한다. 와타나베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 때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병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우루과이에 갔다고 말한다. 미도리의 거짓말은 누군가를 속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표현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시니컬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와타나베에게는 밝게 보이려고 하는 미도리는 이들 중 유일하게 사랑할 줄 아는 인물이다. 와타나베의 미도리에 대한 태도는 색다른 대상에 대한 끌림이다. 그가 나오코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같은 아픔을 가진 것에 대한 연민이자 깊은 슬픔이지만 미도리에 대한 감정은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다. 그는 미도리와 함께 있을 때 보통의 젊은이로 돌아간다. 나오코는 죽기 전 와타나베에게 자신이 존재했었음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그것은 와타나베를 서글프게 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또 한 번의 죽음으로 2배의 상실감을 갖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죽어버린 친구의 죽음을 삶의 반대편 극단에 두고 상처로 남겼다. 차라리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여 감정을 드러내놓고 인정했다면 감정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덜 고통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어차피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산 사람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와타나베는 친구들의 죽음을 자신의 내면 속에 담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깊어가는 봄의 한가운데서 마음이 떨리고 흔들리기 시작함을 느껴야 했을까? 그런 떨림은 대개 해질녘에 찾아들었다.
목련의 향기가 그윽하게 풍겨오는 옅은 어둠 속에서 내 마음은 까닭없이 부풀어 오르고 떨리고 흔들리고 아픔으로 차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그런 느낌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천천히 오랜 시간이 걸려 그런 느낌은 지나갔고 그 후에 둔탁한 아픔을 남겨놓았다. 우리가 떠나보내지 못하는 아픔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을 때 느끼는 감정도 이러할 것이다. 와타나베가 그 후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37세가 된 와타나베는 일본이 아닌 함부르크 공항에서 착륙을 기다리고 있다. 그가 비행기 안에서 자신에게 공허하다고 외치는 내면의 소리는 아직도 상실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에게도 변화는 있어 보인다. 그는 이제 아픔은 없으나 공허함을 진하게 갖고 있으며 더 시간이 지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와타나베는 자신의 내면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 감정의 실체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어떤 아픔도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만약 누군가 와타나베와 같은 상처의 후유증으로 단지 생각만으로 아픔이 사라지기를 재촉하고 있다면 이는 다시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더 이상 아픔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그 감정에서 힘껏 빠져나와야 한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누군가를 잃는 상실의 아픔을 겪어야 한다. 돌아오지 않는 떠나간 사람에 집착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날의 상처만 될 뿐이다. 상실의 아픔을 스스로 키우지 않고 깊은 감정의 심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우리가 겪어야 할 하나의 성장통일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상실의 시대에 관한 치유와 상실, 고통. 네, 좋은 글이었죠. 상실의 시대를 최근에 읽은 분이라면 그 글 속에 인물들의 느낌을 이 글을 들으면서 생생하게 아마 또 떠올렸을 텐데요.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돼서 옛날에 읽으셨던 분들은 또 어렴풋하게 기억을 하면서 들으셨을 테고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저처럼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또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테고 그러시겠죠. 자, 어쨌든 이 책에는 유명한 문학책에 관한 유명한 또 소설 고전에 대한 주인공들과 거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얘기거리들이 있답니다.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강추하는 바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읽어야 될 책들이 아마 드러날 것 같고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민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고 치유되는 그런 힐링의 시간이 되는 책이길 바라면서 또 그렇게 될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하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